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막은 달달하게, 답답한 마음은 톡 쏴주는 정량한 라디오 소다 라디오. 안녕하세요, 빵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석구입니다. 지금 또 시작하자마자 재밌는 이야기들이 요새 많이 들려오고 있다고 해요. 네. 조금은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요새 정규직과 비정규직, 글쎄요, 대학생들이라서 이런 부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일단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 대략적으로는 네. 임금에서 좀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예. 기간에서 좀 차이가 있다거나 네. 안정적이고 불안정적이고 그 정도 차이? 맞아요.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2년 동안 비정규직을 이행을 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무조건 시켜줘야 돼요. 지금 현재요? 그렇죠. 근데 법이 좀 이상한 게 그냥 말 그대로 2년 동안 정규직을 하다가 잘라버리는 거죠. 일을 잘해도. 정규직이어도?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2년. 이야기가 있어요. 무기계약직 정규직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공공기관에서는 뭐 이런 어디죠? 뭐 이런 사회복지센터나 이런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네. 무기계약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그러니까 무제한 연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은 점은 정규직만큼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그렇죠. 오래? 근데 단점은 정규직 같은 대접을 끝까지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임금적인 문제나 예, 그렇죠. 혜택적인 것도. 맞아요. 근데 정부가 이것을 이러한 네. 기관에서 무기계약직들을 정규직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이런 꼼수를 부린다는 거죠. 이런 공개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국가에서 보여줄 때 우리는 정규직을 이만큼 쓰고 있다. 그래야지 이미지가 좋잖아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기계약 직원들의 근속 연수라든지 이게 봤을 때 일반적인 그냥 직원들보다 정규직보다도 길어요. 길어요? 예, 그럼 뭔 소리냐면은 네. 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자면은 네. 그냥 계약직으로 평생 일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정규직이 될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것보다 네. 그냥 비정규직으로 계속 무기하게 가는 게 좋나요? 근데 비정규직 분들은 아마 계속 정규직으로 바뀌길 바라고 일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무기계약 직원들은 다들 알죠. 그냥 연장, 그쵸. 기간의 계속 연장이 가장 연장이죠.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입장도 알아야 되는 게 예산이 네. 정규직이랑 돈이 얼마 정도가 차이 나면은 연봉이 예를 들어 3,74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네. 근데 정규직이 되면은 6,239만 원을 받는 거죠. 엄청 차이 나네요. 정규직의 60% 정도밖에 비정규직은 안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라도 받으려고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한다. 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또 이거는 또 여자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여성분들이? 네, 또 피해를 받는 분들은 무슨 대기업에서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뭐 청소업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그냥 있잖아요. 좀 힘든 일들, 상기 네네.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이라도 해서 어디야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무기계약직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 관련해서 그렇죠. 또 재밌는 법이 나왔는데, 네? 장그래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장그래법이요? 그 네. 미생에 나온 그 그렇죠. 친구? 네, 미생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생 재밌게 보셨나요? 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재밌고 좀 현실적이라서 더 재밌고 안쓰럽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장그래법은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장그래의 처지를 대변한 법이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장그래의 처지를 대변한 법은 맞는데 네. 이름을 잘못 지었죠. 장그래법이랑은 잘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2년 동안 비정규직을 하면은 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2년 동안 하면 무조건 이제 정규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법을 바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 측에서는 2년 동안 비정규직하고 무조건 잘린 거 말고 그러면 4년 동안 한 다음에 잘리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냥 처지가 좀 더 연장이 됐을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결 방안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35살 이상 노동자분들한테는 네. 2년 뒤에 또 2년 추가 계약 가능한 거.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네네. 젊으신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20대는 아마 그냥 2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무슨 경비 아저씨 분들 이야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그럼 비정계약직으로 일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50살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허용 확대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은퇴 연령이 되신 분들을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55세 이후에도 계약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대충 59살에도 계약직으로 가시면 원래 정년이 60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60살이 넘을 때까지 일을 할 수 4년 있다? 정도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절차를 명확하게 하자. 그냥 2년 됐으니까 나가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정부 측의 원하는 바인 거예요. 이 네. 법률은. 근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다 똑같고 연장만 한 것뿐이다. 그렇죠.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하라는 소린데 네. 말이 안 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냥 2년을 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하는 걸로. 2년이 지나면? 그렇죠. 그런 지금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자리가 있어요. 지금 뭐 부회장 자리가 비어져 있는데 네. 요 빵실 씨가 2년 동안 일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전 무조건 정규직? 예, 그렇죠. 아니면은 빵실 씨가 그만둬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제가 부회장 자리에 들어가면은 빵실 씨가 벌써 2년을 그 자리에 했기 때문에 저도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그 기간만 채우면 누가 됐든지 간에 꼭 정규직으로 그렇죠. 들어가야 한다? 그 직책이 2년이 됐으면 아.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근데 인수인계를 받았다. 네. 그러면은 2년 채웠기 때문에 무조건 정규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실 씨가 3년 동안 일했으면은 정규직이 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 그렇죠. 후임이 누가 들어와도 그분은 정규직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정규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다 정규직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일단 다 당사자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사실 근데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정규직, 비정규직. 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단 정규직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도 있고 네네네. 정말 회사에 소속감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정규직이라는 자체가.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일 현실적인 문제죠. 아니면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다 계약직으로 바꾸면 안 되나? 다? 그냥 모든 직원을 다? 네. 임원들도요? 뭐 임원들 빼고. 임원들 빼고? 임원들도 하면 되죠. 임원들도 계약직으로? 회장들까지. 아니 외국에서는 그런 기업도 있을걸요? 아 정말요?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해보세요. 정규직이 된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철밥통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잘 안 잘린다는 소린 거잖아요. 네. 그럼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계약직들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대에 와서는 네. 모든 직업이 다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요. 아. 공무원마저도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지만 왜냐면 월급이 그렇게 세지가 않으니까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실적을 많이 내야 되고 옛날처럼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한 부분을 맡아서 그 유지를 시키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계속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해야 되고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실적 위주의 중심의 그렇죠. 회사 맞죠, 운영 맞죠. 체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적당한 균형선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사실 어렵죠. 모두의 처지를 고려를 해준다는 게. 참 그래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는 걸 원하는 게 마치 나는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규직에 있으니까 난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 소리잖아요.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안 하고. 그렇죠.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이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했으니까 설마 나를 자르겠어? 잘라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네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다 통틀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이 문제도 그래 중요해요. 돈 문제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바꾸던가 저는 그렇게 입장을 생각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정규직이 돼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잘릴 건 잘려야죠. 일을 못하면 잘라야죠.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회사라는 자체가 일단 이윤을 그렇죠. 추구하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돈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안정성에 관련된 나의 삶에 대해서
뭐 안전하게 살려고 하시는데 근데 안정성에 관련된 문제는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네네네. 공무원 시험에서 경쟁률이 700대 1을 넘었다고 해요. 730대 1이었나? 굉장히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해요. 어쩔 수가 없는 건가 봐요. 그거는. 네. 문제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슬픈 일이에요. 굉장히 인류가 자꾸 요새 출산율이 낮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요. 대한민국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긴 있어요.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하지만 출생률이 1점 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이 늘기 때문에 아직 늘어나고 있는 추세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줄어들면 어쩔 수 없고. 전 그것도 문제인 거죠. 사람이 비정규직이 왜 있겠어요? 정규직이 많으니까 비정규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인구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네.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것도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네 복잡한 안타깝네요. 복잡합니다.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도요. 그렇다면은 우리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도 조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네. 난 항상 위험하니까. 뭐야? 나 위험한 사람이야. 뭐야? 밑도 끝도 없지. 근데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와일드하게 인생을 네? 사는 방법을 고르는 게 어떤가 싶네요. 아니 말고. 좋아요. 일문 이슈는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네? 벌써부터 힘들어. 요새 너무 어지럽다니까. 그죠? 너무 날씨가 봄이 없는 것 같아요. 봄이 딱 2주인데 일주일은 벚꽃 시즌이었고 일주일은 중간고사였고 끝나니까 여름이네요. 요새 너무 더위 먹으셔가지고 힘들어. 괜찮아요. 네, 힘내서 좀만 더 힘내서 잘 할 수 있어요. 다음 코너로. 자, 그 다음은 약간은 여러분들한테 삼짓한 이야기. 오히려 여름이기 때문에 잘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예. 네, 뭐 계절감을 잘 살린. 예, 그저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잔혹 사건 중에서 상위권 세 가지를 좀 뽑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이제 헤러드 시프먼이라는 분이라고 하면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몇 명을 죽였냐면은 215명을 죽였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나중에 제 조사를 한 뒤에 300명 이상을 더 죽였다라는 거죠. 이 살인자는 1946년도부터 2004년도, 그러니까 얼마 전이네요. 네. 진짜 얼마 안 됐네요. 11년? 2004년도까지 살다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헤로드 시프먼은 예전에 이제 의사였대요. 의사였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일 수 있었냐면은 그 건강했던 그 노부인들 있잖아요. 노부인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노인들?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는 도시에서 갑자기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연사로. 이유 없이? 그렇죠. 근데 계속 돌아가신 거 보고 이상하게 생겼던 사람들이 이제 시프먼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이 사람이 굉장한 친절한 사람이었던 거죠.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성실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또 나이 많으신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리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좀 슬픈 일이지만 뭐 사실인 거죠. 왜냐면 돌아가실 수가 있는 나이니까 갑자기 돌연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성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별로 의심을 안 하는 거죠. 저분이 돌아가셨다.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갑자기 돌연사를 하셨구나 한 거죠. 근데 그러던 중 2000년에 그건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죽였나 봐요. 80세 노부인 캐슬린 그룬디라는 분이 갑자기 돌연사 한 뒤에 이 시프먼한테 자기 전 재산을 상속을 한다는 유서가 발견이 됐고,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 시프먼이 유서 조작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노부인의 사인이 의심스러워서 이제 부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은 거예요. 사람이 살인 문제가 아니라 유서 관련돼가지고 재산 문제를 그렇죠. 건드렸다가 그거를 하다가 이제 살인 행각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처음에 구속됐을 때는 15명의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받게 됐어요. 무기징역. 근데 그러나 그 후에 영국 정부에 의해 실시된 재조사에서는 그 시프먼이라는 사람이 약 300명 이상을 죽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되게 엄청난 숫자네요.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어렸을 때 엄마가 말기 암이어서 모르핀 가지고선 투여를 계속 했다고 해요. 근데 모르핀이라는 게 마약이다 보니까 주사를 맞으면 맞을수록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약물로서 죽일 때마다 흥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또라이 같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300명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의 마을 전체 숫자 아닌가요? 300명이라는 일단 가늠하기도 힘든 정도의 군중들인데. 맞아요. 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네.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릴게요. 네. 존 웨인 게이시라고 미국에서 1942년부터 1994년까지 사신 살인자 분이 있어요. 이분도 얼마 안 됐네요. 94년이면. 한 20년 된 거지. 뭐. 그렇죠. 네, 사형을 받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죽었다 그래. 뭐 죽었는데. 돌아가서 존칭 쓰지 마. 네, 이분은 이분이래. 이 살인자는 평소에 키가 작고 뚱뚱하고 자신이 동성애자였나봐요. 게이였나봐요. 자신한테 혐오감을 좀 많이 상당히 갖고 있어서 어린 나이에 결혼도 하고 아내랑 사업도 하고 평탄한 삶을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평범하게 보이려고 아마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동성애자의 잘못된 욕구의 표출이죠. 그래서 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2년 만에 가석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8년을 깎아먹었네?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 집안이 좀 좋았나 봐요. 이것도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리고 나서 석방이 되고 다시 시카고에서 결혼을 하고 청년회의소 위원직까지 맡으면서 정치판에 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정치가 됐으니까 또 큰 거지. 네, 커서 거물급이 된 거지. 또 이제 사업 같은 걸 하면 자신을 찾아온 하청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부하 직원이나 구직자 분들을 납치해서 고문하고 성폭행을 가한 다음에 목을 졸라 죽이고 그 시체를 지하실에 버리고 지하실 공간이 부족하면 지하실 바닥을 파고 묻거나 강에 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가 근데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범죄가 드러나기에는 그가 일단 정치계에 발을 들였잖아요. 그리고 아마 말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경찰들이 조사하려고 들이닥쳤는데 성공한 사람인 거지. 그렇죠. 둘러대는 말을 듣고 전형적인 악당인 거지. 힘을 가지고 있는 악당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네요. 근데 이게 15살 소년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으라고 게이시의 하청업체를 찾은 다음에 실종이 됐어요. 그치. 부모가 그래서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실종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과 사실이 경찰이 알게 돼서 수색을 했다가 이제 엄청난 수의 시체가 발견이 돼서 혐의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도 엄청 오래 했네요. 14년의 재판 끝에 사형이 선고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열받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 살인자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한 말이 Kick my ass라고 엉덩이. Kiss my ass. Kiss my ass. 내 엉덩이에 입이나 맞춰라는 소리죠. 조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웃기는 새끼지, 이 새끼. 죽여야 돼, 아주. 너무 열받네요. 약 33명이고 소년 강강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동성애자에. 꼭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윤리적이다. 이런 문제도 여기에 보면서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러한 뭐라 해야 되죠? 우리의 편견? 선입견 때문에 이 사람이 설마 그러겠어? 라는 생각에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33명이나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시체를 거실 벽장이랑 지하실에 버렸는데 산에 묻은 것도 아니고 그걸 못 찾냐고요. 참. 정말 안 뒤져본 거죠, 한 번도. 이건 또 그러니까 우리 경찰들이나 검찰도 알아야 되는 게 확실하게 뭔가 의심스러우면은 깊게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권력을 가지고 악하자면 끝까지 악한 것 같아요. 죽여야 돼. 그 재판도 무슨 14년이나 해. 진짜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까도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년 만에 가석방되고. 계속 변호사가 뭔가 했다는 거 아니야? 죽여야 돼 아주. 변호사도 알 텐데 분명히 이게 잘못됐다는 거. 몰라요. 이런 어쨌든 이건 우리나라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나라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존재했던 일이에요. 우범곤이라는 살인자가 약 62명을 죽이고 33명을 부상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우범곤이라는 살인마는 경찰이었어요. 순경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27살 때 이제 순경인 상태이니까 무기고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각 경찰에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네? 이 지역이 경남 의령경찰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칼빈 소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M16하고
K2를 쓰기 전에 6.25 때 썼던 총들인데 네. 그 총 2개와 실탄 129발과 수탄 6발 네. 나와서 8시간 동안 4개의 마을에 사람들에게 총기를 무차별 난사하고 주민 50명을 죽이고 뭐 34명이 미친 새끼네요 정말. 죽여야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이 사람도 어떻게 되게 치밀한 게 우체국에서 일하면서 그 당시에는 전화 교환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옛날이니까 네네. 다 전화가 없으니까 전화 교환원을 살해를 해버리면은 바깥 외부하고 연락이 이제 두절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 상태에서 총을 쏘고 수류탄 터트리니까 이제 경찰은 나중에 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살해당한 사람들이 70세 할머니부터 일주일 된 경아, 신생아까지 거의 이 정도는 거의 감정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신나. 근데 네. 되게 여러 가지.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냐면 그것도 더 화가 나는 게 일가족을 5명이 살고 있었던 그 농가에 네. 들어가서 깨운 다음에 이제 인질극을 벌인 거죠. 경찰이 자신을 잡으러 오니까 수류탄 2발 터뜨려서 그 5명, 가족 5명하고 다 같이 죽음을.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일가족은 진짜 무슨 죄인가요? 또 죽은 분들도.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경찰이 이제 자기가 만나던 여자와 애정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술 처먹고 이랬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네. 무발적이라기보단 너무 치밀했는데 아마 이것은 경찰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았나 라는 겁니다.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일단 전화 교환원을 살해하면 경찰이 나를 조사하는데 좀 늦을 것이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근데 어떻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죠? 그리고 지금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8시간 동안. 그치. 8시간 동안 약 8시간 동안 62명을 살해를 했으니. 살해하고 33명이 부상을 당했으면 거의 100명 가까이니까 5분의 1명? 웃기는 놈이네. 네. 거의 그냥 진짜 미친 거죠.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도 이렇게 치안이 굉장히 안전적이지만 반대로 치안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네. 부족하다는 거예요.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어. 근데 네. 그런 수도 있다는 거. 직업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순경. 지금은 안 그러겠죠. 옛날이니까. 네. 뭐 이랬다고 합니다. 뭐 다시는 그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래요. 여기서 뭐 마무리를 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네. 다음에 좀 더 여러분들의 목덜미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저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아씨 빡치네. 네, 열받네요. 열을 식혀야 되는데 여름이라서 더 열이 받는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무슨 시간이죠 이제? 사이다 시간이죠. 속 시원하게. 이거 멘트 날려야 될 거 아니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짜증나는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 때리고 싶게 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여기서 풀어드립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다 그렇지 뭐. 사이다. 네, 사이다 시간이에요. 이번 사연을 먼저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빵실 씨가 읽어주는 게 낫겠죠? 네,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시린 옆구리를 채운 김양의 사연입니다. 부럽네요. 죽여. 사연 읽기 싫어지는데요? 커플 죽여. 좋아요. 네, 식탐이 많은 친구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식탐 때문에 빈정상했던 일을 말하자면 밤을 꼬박 새도 모자르지만 하나의 일화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친구와 제가 함께 곱창을 먹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야, 누가 쫓아오기라도 해? 왜 그렇게 허겁지겁 먹어?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는 것 같다. 체해. 천천히 먹어. 야, 너가 쫓아오잖아. 천천히 먹다가 너한테 다 뺏길 텐데 어떻게 그래? 내가 언제 네 음식 뺏어 먹은 적 있어? 아니, 그것보다 이건 같이 더치페이에서 먹는 건데 왜 네가 내 음식 뺏어 먹는 것처럼 말을 해? 진짜. 야, 더치페이니까 나도 돈 내잖아. 낸 만큼 내 몸 먹는 거야. 친구는 저렇게 말을 하며 젓가락질을 한 번에 곱창 4개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정말. 친구가 바쁘게 젓가락질을 할 동안 저는 정확히 7번의 젓가락질을 했고 그 후에 남은 것은 당면과 야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세고 있는 애도 이상해. 네, 얘기하세요. 밥을 볶아 먹기 전에는 자신의 앞접시로 당면의 반을 쓸어갔고요. 그래서 저는 더치페이를 할 때마다 더치페이가 아니라 그 친구에게 밥을 사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무언가를 먹고 있을 때 제 옆에 이 친구가 있다면 무조건 제가 먹는 양만큼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무슨 음식을 먹을 때면 제일 맛있는 부위는 그 친구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치킨의 닭다리와 날개 부위는 그 친구의 것이 되는 거죠. 야, 이씨. 이런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 친구는 오랫동안 삐져서 말도 걸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다녀서 이제는 식사 시간이 오면 머리가 아파올 지경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이거 큰 문제네요. 나는 문제 이거 해결되는 게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아니 곱창 같은 거나 고기 말고 네. 딱 자기 한 그릇씩 나오는 거 있잖아. 이게 뭐 해장국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아니, 음식만 먹어라? 그렇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무슨 찜닭이나 이런 거 이렇게 막 한 접시에 나와가지고 나눠 먹는 거면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좀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시켜서 그거를 자기 앞에다 놓고 먹는 게 아니라 가운데 일직선상으로 같이 놔요. 같이 먹어요. 두 메뉴를. 전 친구랑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그 친구가 시킨 거랑 똑같은 메뉴를 시키면 되지. 아니 다양성 아니. 아니 그래요. 제가 남자라서 그러는 난 그게 되게 싫어. 예를 들어서 진짜요? 우리는 남자는 통일이에요. 아 무조건 메뉴 통일? 네, 통일이지. 이건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그게 뭐야? 네? 예? 아니 메뉴를 통일하면은 뺏어 먹을 수가 없잖아. 왜냐면 정확하게 그 분량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고 치킨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건 진짜 웃긴 새끼네. 미안합니다. 아니 닭다리를 왜 다 먹어? 미친 것도 이거는 아니고. 진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치킨은 닭다리가 생명 아니에요? 치킨이 왜 다리가 두 개인 줄 아세요? 왜요? 나눠 먹으라고. 우리 친해님 해 은사예요. 싸우지 은사예요? 말라. 이 소중한 닭다리를 너희들에게 한 개 더 줄 터이니 싸우지 말라. 진짜 닭다리를 이렇게 두 개 다 먹는다는 건 거의. 그렇죠. 생일 아니면 안 되는 거지. 네. 생일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생일 정도 되면은 내가 인정을 해주는데 안 그러면은 전쟁이에요 이거는. 이건 진짜 그냥 식탐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역시. 당면에 반을 자기 앞 접시로 막 쓸어가고 근데 좀 궁금한 게 한 번에 4개씩 집고. 뚱뚱한가? 뚱뚱하려나? 아니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자기 혼자 먹을 때는 안 먹어? 양을 지켜서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뚱뚱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약간 근데 나도 좀 그런 게 있는 게 우리 햄버거 같은 거 시켜 먹으면 그래야 되잖아. 감튀부터 먼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내 공공재 먼저 정복하고 그다음에 내 사유제를. 그다음에 일단은 감튀부터 먹고 햄버거 나는 햄버거부터 그냥 먼저 빨리 먹어버리고 감튀 먹거든. 저도요. 왜냐면 햄버거 맛있으니까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빵신 헤어질 거야? 근데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인성 문제죠. 왜냐면은 그 인성까지. 인성 문제예요. 왜냐면은 음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건 예의예요. 그냥 n분의 1을 딱 머릿속에 구상을 해서 자기의 분량 정도를 먹는 게 그게 예의죠. 더치페이를 할 경우는. 그러네. 아니면 애초에 이 친구가 자기한테 이렇게 밥을 사준다고 얘기를 하고 더 먹는 것도 아니고 같이 돈 내는데 둘이 똑같이 먹어야지. 뭐야 이게. 열받게.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의 세계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뭐 해결책이 진짜 있잖아요. 짜장면집 가서 그 친구가 짜장면 시키면 똑같이 짜장면 시키시고요. 짬뽕 시키면 짬뽕 시키시고요. 입맛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건 같이 다니지 마.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진짜. 절별요? 웃기는 사람이네 이거 진짜. 네? 이 사람도 웃긴 게 있어요. 치킨도 1인 1닭 하세요. 네. 그럼 되잖아. 네, 좋은 방법이네요. 1인 1닭 하세요. 요새 뭐 돈을 좀 더 쓰긴 하겠지만 감정 상하는 것보다는 둘이 즐겁게 먹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것마저 뺏어 먹으려고 한다면 죽여야 돼. 진짜 경찰에 신고하세요. 안 형사처벌해야 맞는 거예요. 친구. 네. 욕심. 나도 주변에 좀 그래야 돼. 욕심 많은 친구들. 너. 저 왜 아니에요. 저는 식탐이 아니라 식욕이에요. 식욕이 왕성한 거예요. 알았어. 저는 알았어, 꺼져. 제 분량. 왜요? 왜 꺼지래? 너무해. 내가 믿어줄게. 알았어. 네? 그래요. 우리 왕실 씨도 많이 먹는 편인데 넌 뚱뚱하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커밍아웃 하나요? 저 많이 먹는다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네, 저 많이 먹습니다. 네. 좋아요. 뭐 어쨌든 저도 친구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더치페이를 하실 거면은 네. 딱딱 하는 걸로 하고 감정 안 상하게 네. 최대한 잘 지내보세요. 그냥 같이 먹지 마시고 커피 드세요. 아니면 식사 시간 오면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라는데 귀엽네. 네, 일단 조금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랑 먹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메뉴를 통일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식사를 같이 안 하는 건 어떨까요? 그냥 친구 관계는 유지를 하되 식사 시간은 미안한데 나 먼저 선약이 있어 라던가. 근데 항상 같이 다닌다고 하니까 조금 먼저 먹었다 그래 꺼져 도시락 싸다 무슨 도시락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도시락 그 친구한테. 무슨 도시락? 윤봉길 의사처럼 이봉찬 형님하고. 네. 어쨌든 그 다음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버릴게요. 네. 섬에 살던 삼소녀 아주 귀여운 우리
신짱의 사연입니다. 네. 신짱 귀엽게 생겼나봐요. 네. 신냥이죠, 신냥. 네. 예,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떤 애가 이 친구 곁에서 저 없는 동안 저와 자신을 저울질하다가 뭔 소리야? 어떤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친했던 자신하고 저울질하다가 이 친구는 나랑 같이 다녀야 되겠다면서 이 친구를 뺏어갔다는 소리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있었던 친구를 뺏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건 또 뭐지? 좋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영희 씨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신짱이랑 내가 너 자꾸 신짱 이야기만 하네? 아 그랬나? 친해서 그런가 봐. 뻥실아. 내가 소중해. 신짱이 너 소중해. 어? 응? 내가 소중하지? 어? 그치? 아. 제가 그 친구랑 대화를 하려고 하면 팔짱 끼고 데리고 사라져버리고. 혹시나. 네? 몇 살이냐? 혹시나 내 대화를 나누면. 초등학생 아니에요? 진짜 신짱 아니야? 신짱부 아니야? 혹시나 네? 대화를 나누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친구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미친 또라이 같은. 저는 지금 커플들 사이에 낀 불청객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커플들도 아니래요. 이거 전국의 커플들이 아주 분노할 구절인데요. 이거. 그렇죠. 제가 커플 편을 드는 건 굉장히. 그래. 근데 커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진 않죠. 전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친구를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욕이 많은 네.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것도 답이 있어. 뭔데요? 둘 다 놀지 마. 둘 다 별로다? 그러니까 네. 야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친구를 둘이서 왕따를 시키는가 왕따는 좀 그렇지 않아서 멀리하든가 해야지. 그 가운데 사이에 껴 있는 사람이 알아서 이거 고부관계 같은 거 아니야. 고부관계. 남편이 잘하세요. 남편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가운데 낀 친구가 우리 조절을 잘해야 된다. 우리 신짱님은 그냥 둘 다 버리세요. 내가 무슨 둘 다 별로야. 꺼져. 오늘 왜 이렇게 되게 극단적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자제하세요. 아니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 시간이 꺼져. 우리 빵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사연이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도 이런 친구가 실제로 있었어요. 애들 정신 연령이 너무 어리다니까. 네, 근데 진짜 다른 친구를 만드는 것도 정말 편해요. 오히려 이런 친구들보다는 좀 더 자신을 위해주는 친구를 찾으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혼자 다녀도 혼자서 잘 놀 수 있으니까 혼자 노세요. 혼자 놀기에 진수를. 나 맨날 혼자 난 이런 게 싫어갖고 혼자 다녀. 핑계 아닌가요? 들켰다. 네. 네, 들켰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고부관계 같은 느낌인데 남편이 더 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의견을 굉장히 진정성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네? 좋게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꺼져. 아니면 정말 미련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어차피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네. 뭐 그냥 미련 버리세요. 미련 버리세요. 네. 뭐 어쨌든 오늘 사연까지 다 끝났어요. 맞죠? 네.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네, 저는 솔직히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 됐네요. 뭐 몇 마디 안 해. 맘 겁내 많이 했어. 그래요? 네. 많이 했는데. 네. 그래, 오늘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오늘 첫 번째 무슨 이야기 했었죠, 저희가 처음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얘기를 하고 다 정규직, 비정규직 이야기를 했고 또 그걸 보면은 아직 사회가 어두운 부분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회가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누군가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두운 부분이 있구나. 왜 이렇게 어둡지? 불평하는 것보다는 좀 밝게 해줄 필요가 있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들이 많았고 우리가 과거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살인자를 막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의사가 그랬고 경찰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어두운 부분을 다시 밝혀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사연은 어땠나요? 친구 관계에서도 항상 식탐이 많은 친구라든지 질투심이 많은 친구들이라든지 어두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한 부분 역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 또 밝게 받아들일 수 있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오늘의 주제가 아닐까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뭐 라디오 작가들이 이렇게 대본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가요? 지금 어두운가요? 아니면 밝은가요? 글쎄요. 제 인생은 밝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밝은 사람들보다는 누군가를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